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약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과 이중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 자료로 가름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이재은 축산과장입니다.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민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허윤광 유통과장입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영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농작물 재보험 가입 지원 해가지고 이제 도비 사업 매칭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시비 도비 해가지고 자부담이 20%예요. 근데 예. 농민들이 많이 가입을 다 하셨나요? 농사지신 농민들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네. 많이 안 하다가요. 최근에는 이제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었을 때 이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걸 이제 헤치면서 네, 네. 이제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쉬운 건 뭐냐면 평택시에서도 평택시 시민 전체에 재보험을 들어주잖아요. 지금 재보험을 들어주고 있어요. 아, 개인 이제 예, 사람에 대한 제 보험. 사회보험. 예, 근데 예. 농민들은 이게 없어서 매번 피해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또 가입을 하셔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38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강풍 및 우박 피해 해가지고 이제 복구 지원비가 있어요. 예, 예. 있는데 이거는 작년 10월달에 이제 우박으로 인해서 많이 보셨던 농민들에게 예, 예. 지금 지원 금액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가입을 안 하셨나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을 이제 가입했을 때 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직접 지원비,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 피해를 받아가지고 네, 네, 이게 이제 농약대거든요. 네네. 농약대로 이제 지원이 되는 금액인데 네. 이런 직접 지원비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느 누구나 농작물 재해보험과 상관없이 예고 피해가 없이 났을 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아, 그거 외에 이제 간접 지원비가 음.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년에 그 유천리에 이제 뭐 주민께서 이제 갑자기 우박과 이제 바람이 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피해난 벼를 펴서 겁니다. 이렇게 세우는 게 저기에는 벼 비기 전에 이렇게 했던 게 익은 게 숙이고 있는데 이게 바람과 우박이 오니까 이게 논으로 다 나락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좀 담는 걸 제가 봤는데 예, 예. 너무 가슴이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피해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나 했더니 지금 이렇게 또 피해 맞습니다. 보상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예, 예. 예, 감사를 드리고요. 예. 또 이제 5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큰 금액은 아닌데 금액보다도 이제 그 요즘에 아이들이 우유를 잘 안 먹는 아이들이 많대요. 네. 저희 이제 그 밑에 층에 애기 엄마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 애들이 이제 쌍둥이라서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유를 주면 안 먹는다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온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학생 수에 비례해서 그냥 예산을 주는 건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 우유급식은요. 네.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 주는 게 야,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유가 많이 남나 봐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흰 우유를 예, 보다는 이제 쪼꼬나 뭐 딸기 우유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뭐 딸기 우유나 쪼꼬 이렇게 좀 섞어서 주지 않나요? 흰 그게 우유만 이제 가나요? 흰 우유만 가요 아. 이게. 네. 예, 왜 제가 본 의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저 아시는 분이 이제 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하세요. 네. 그러면 우유를 막 몇십 개씩 갖고더라고요. 네. 갖고 와서 저도 좀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네. 아이들이 흰 우유를 잘 안 먹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그 단가가 틀려서 그러나요? 그런 쪼꼬 것도 우유하고 있어. 딸기 우유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흰 우유를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단가 조금 더 지원해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유를 좀 줄 수 없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음. 다시 한번 검토해. 네,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그 성장한 아이들 우유 많이 먹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유를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저출산으로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모들 그 농수산물 지원하는 거 보니까 1인당 48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48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1년 동안 사업하는 건데요. 네네. 16회 최대 16회까지 이렇게 택배로 다 받아보실 수 16회 있습니다. 요? 예. 그럼 주로 이제 농산물인데 어떤 야채 종류인가 아니면 과일이랑 같이 섞여서 주는 건지요?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네네. 본인이 그 에코몰이라고 그래서 거기 네네. 들어가서 직접 선택해 가지고 네네. 이렇게 주문하시는 거거든요. 1년에 16회 주는데 48만 원이요? 최대 16회까지인데요. 네네. 이제 한 번에 3만 원에서 3만 원어치도 구입을 할 수 있고 최대 10만 원까지 해가지고 16회까지 할 수 있는데 뭐 돈이 되는 그 48만 원 범위 내에서는 그 이내도 가능합니다. 16회 이내. 좀 본 의원이 아쉬운 거는 요즘에 또 저출산으로 좀 아기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산모들한테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 그냥 무료로 줄 수는 없나요? 지금 일단은 아이나라 하면서 이런 거를 부담을 주면 좀 그렇지 않나 해서요. 이제 향후에 이제 그 검토할 사항들이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들이 이제 다 수용해 가지고 주기는 지금 현재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임산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는데 그럼요. 향후에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저희도 바람입니다. 우리 시에서 다른데 예산 좀 많이 쓰시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임산부들한테 조금 예산을 좀 이렇게 좀 돌려서 조금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보건소에서 이제 영양 플러스 사업을 해가지고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더 좋은 안이 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저 임산부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1284명이 지금 이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받아서 지금 활용하시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1월 27일까지 저희들이 신청 마감을 해봤는데요. 네네. 이게 선착순에서는 사실 넘쳐납니다. 그래서 전체 1,248명이 이제 대상자고 예비 인원 한 1,550명까지 해가지고 네. 20%더 이제 뽑아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환경 좋지요. 아이들한테도 산모들한테도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모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셔서 산모들한테 조금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이 지난해 조례가 통과돼서 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한참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제 신청은 이제 3월 16일부터 지금 받을 예정이고요. 당초 이제 아직은 1월부터 받을 계획이었었는데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불안정해가지고 그거 좀 정리하느냐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3월 달부터 신청을 해서 4월 달까지 4월 16일까지 짓고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은 지금 네, 똑같이 같이 가는 겁니다.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6개 시군은 이제 일단 안성하고 여주 등 양평 이런 데 6군데는 작년에 시범으로 해봤고요. 올해는 이제 10개 시군 저희까지 10개 시군이 10개 시군까지 총 16개 시군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급 적용해서 지급을 하실 예정이세요? 1월부터 만약에 소급 적용. 5월 달까지 거는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결국 이제 그 급히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이제 마지막 그렇죠. 10월달에 예, 예. 조례 제정해서 본 예산에 급히 예산을 세웠는데 예. 지급을 이제 뭐 우리 시 책임은 아니겠죠. 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행정 보조 인력이 5억 3,400만 원이에요. 경정에 포함해서 예. 이 부분이 지금 이 190여억 원을 한 3만 8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지금 이제 계획은 3만 명입니다. 3만 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경제 등록한 거는 이제 23,700명 정도 되는데요. 예. 이제 여기서는 경제 등록 안 된 사람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만 명을 뭐 이제 경기도 예산을 한 지급 겁니다. 기준이야 예, 따로 예.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192억을 지급을 하는데 행정 보조 인력으로 5억 3천여만 원이 들어간다? 1년에? 그럼 매년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번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뭐 지급 조건이라든지 어떠한 그 수혜자들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지 여쭙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 보조 인력이 당초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7개월 정도만 활용을 하면은 될 거로 판단을 해서 이제 7개월치만 이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이게 이제 8개월까지 이제 한 달을 더 한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각 읍면동에 지금 한 명씩 이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실적으로는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해서 총 26개 읍면동에 한 명씩만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받고 이걸 정리해주고 하려면은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매년? 예. 왜냐면 이제 그 모든 지풀제도 그렇고 모든 사업은 신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이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매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수혜자들 선정하는 과정이 좀 어렵고 그 후에는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인력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게 26명씩이나 이게 과연 매년 이렇게 필요할까? 매년 이렇게 190여억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면서 점점 인건비는 오를 텐데 그렇죠? 5억 3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관리비도 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비 이제 컴퓨터하고 이런 예. 거 이제 저기 임차료입니다. 예, 뭐 인건비만 5억 몇 천만 원이고 나머지 그 또 무슨 마을위원회에서도 뭐 선정하고 그랬을 예. 때 이제 위원회도 개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보면 맞습니다. 이것도 4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본소득이 180억이네요. 180억을 지급을 하자고 10억이 넘는 지금 운영비가 소요가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일반 기업체라면은 이런 사업 안 하죠. 이렇게 사업할 수도 없고. 물론 이건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상식선에서는 이 정도의 운영비는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만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경기도가 지자체들도 똑같이, 예, 비슷하게 맞습니다. 가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기본소득 180억 지급하자고 10억이 넘는 운영비를 지급한다? 지역화폐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운영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이화폐 찍어내는데도 몇 억씩 들어가요. 예. 근데 그냥 화폐로서의 가치도 없이 그냥 상품권처럼 한 번 사용하고 그냥 다 사장되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물론 정책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수반되는 이런 운영비가 지출되는 게 너무 과도하다.
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이 농업기술센터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전반적인 어떤 구조 자체가 이런 지급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한번 저기 네. 우리 직불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 매년 신청을 받고 해서 그럼 뭐 해놓으니까 직불제를 하는 그 네. 운영 인력이 이거에 같이 투입이 되든지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많이 인건비도 줄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완전히 이원화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제도를 개선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 아이스 조끼 그 구매 지원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게 3,300만 원 추경 뭐 날 덥고 하니까는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3,300만 원 예산인데 자부담이 50%예요. 1,650만 원. 예, 예. 이 자부담이 일반 농민분들이 아니라 농협 협력사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요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농협하고 같이 이제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네. 이제 농협에서 일부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되고 농협 중앙에서 일부 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1,650만 원이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금 세출로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추경에 3,300을 잡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세입을 잡는 게 아니고요. 예. 만약에 이제 농협에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사업 계획을 내려보내서 농협에서 사가지고 공급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청구를 하는 식입니다. 거꾸로 예, 예. 산출 내역을 보면 33,000원 천장 100분의 50 예, 예. 3,300만 원이 아니죠. 이걸로 계산을 하면 1,650만 원이죠. 그렇죠? 예. 잘못됐죠. 예, 예. 1,6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부담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잡아놨는지 그거는 조금 아예 자부담을 빼버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방법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데 50%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건 예산이 예. 아니고 이제 자부담. 이거 농협에서 되는 추후에는 거니까. 자부담은 예산에서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빠뜨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86페이지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했던 부분요. 그 사업 내용에 보시면 임산부 1인분에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가로하고 옆에는 자부담이 96,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 해가지고 48만 원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총액이 48만 원이고요. 거기 네. 자부담이 20%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 총 저기 16개 주는 총 금액이 예, 예, 48%, 그렇습니다. 예. 48만 원에서 예, 20% 그렇습니다. 하니까 자부담이 96,000원이라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궁금해서요. 네. 네, 이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농촌 빈집 실태 조사 해가지고 이제 금년도에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다 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농어촌 정비법이 바뀌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이제 빈집에 대해서는 농업정책 농림축산부에서 또 이제 관리를 하게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국고 지원이 내려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요번에 작년에 이제 그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저희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다가 이제 용역비를 1억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주택가에서 그동안에 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주택가에서 빈집에 대한 도시재생과 실태 조사라든가 예, 맞습니다. 그 철거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용역비만 이거 세우신 거라고요? 일단 이제 용역비 저희가 지금 이제 농촌 지역에 있는 게 다 전수 지금- 조사를 하시기 위해서. 예, 예. 이게 농업 이게 뭐야?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1억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용역을 해준 거기 때문에 용역사를 우리 시 저기 이제 지정하셔서 우리 이제 하실 농어촌 거라고? 지역에 은면하고 이제 동지역에 이제 농어촌 읍면 지역에 실무자한테 이렇게 저기 자료 수집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읍면에서 이제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거를 용역을 줘야 됩니까? 지금 이제 받은 거는 지금 이제 522호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다가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냥 철거할- 양호하기 때문에 그냥 놔둘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보수를 할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할 건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거는 판단을 아무래도 이번 이제 용역 전문가들이 비료다가 하신다고? 예,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 그래서 이제 좀 그게 파악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는 어떻게 예산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걸 그러니 이제 저기 또 결정할 겁니다. 용역사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용역사요? 예. 물론 이제 입찰을 했는데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어촌공사 뭐 그 주택 무슨 그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섯 있어야 군데가 되기 있습니다. 때문에. 거기만 참여할 수 어. 있고요. 다른 데는 일반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조사에서 만약에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된다, 폐가로 써야 된다. 그럴 때는 다 우리가 철거까지 해줄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제 정비할 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죠. 소유자하고 동의하면. 예, 동의하면은 이제 뭐 철거 그게 이제 비용을 일부 지원할 거는 이제 왜냐면 그거는 시골 지역에는 이게 흉가가 있으면 네네. 모범이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이런 거는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하시려고 그 용역까지 줘서 실태 조사한다면 앞으로는 그 처리에 대한 것도 좀 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흉가가 없도록 예, 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아까 저기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윤아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농가가 뭐 28,000이라 그랬잖아요. 3만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농업경채가 등록돼 있는 사람이 2020년 기준에서 23,700명 정도 그러게,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사람 전체를 다 주겠다는 겁니까? 3만 명이 해준 거는 이제 농업경채가 등록이 된 거는 이제 23,000명.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다 주겠다. 신청 이제 농업인 조건을 맞아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농업인 기준에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신 분들, 또 120만 원 농업 소득이 있는 분들도 이제 농업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농업 경채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주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확인 그 저기를 예. 120만 원 소득이 있다는 걸 농업 소득이 있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농산물 품질 관련하고 연계해서 이제 120만 원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면은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면은 그 사람도 해당이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이런 저 대상자가 기왕 만들어진 제도이니까 이제 예.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예. 하여튼 몰라서 이거를 저기 수령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각별히 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시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4페이지요. 지금 이제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이제 농어촌공사 이제 관리 구역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사실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아닌 지역은 이제 저희 시에서 이제 직접 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실 물량은 그럼 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외란 말입니까? 아니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 이제 이죠.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거 그 농어촌공사에다가 계속 하게끔 촉구했지 시비를 투자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과거에 하긴 언제부터- 했었는데요. 예. 이제 사실 이제 농어촌공사가 이제 구피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이제 그 기호농조 그다음에 농지연합 세 군데가 통합이 되면서 통합 이후에도 이제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지원이 점차 줄다 보니까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많이 부담을 해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할 있습니다, 일을 사실. 갖다가 국가기관이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희피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농어촌공사도 자기네가 할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 큰 수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간선 용수 간선 같은 거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그쪽에서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제일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는 뭐 저기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 편에서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뭐 한두 푼이라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33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이번에 이제 3억 3억 저기, 3천인가? 네, 아닌데? 30억은 본 예산에 세웠던 거고요. 3억만 30,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33억, 그죠? 총사업비는 33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큰 돈이죠 이게 예산이.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기반공사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을 좀 물량을 미리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 니네 내년 23년도 예산에 이거를 반영해라.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이거를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뭐야 이게 속도 뭐 귀찮다고 그냥 우리가 막 해주다 보면은 걔네들은 일 안 할 겁니다. 그냥 월급만 타고 놀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러니까 농촌사하고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아까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거기도 국비를 다 받아서 하려다 보니 이제 다른 사업을 사실 이제 수로 같은 경우 이제 간선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제일 접점에 있는 걸 못해서 저희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요청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이제 계속-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고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예예 본 의원님 생각에는 국가가 할 일을 왜 시에서 이걸 하느냐? 우리는 자료 제공만 하고 계속 촉구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 국회의원님들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런 걸 자꾸 자료 주세요. 국회에서 이런 거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야 걔네들도 정신 차리고 일을 하려고 챙기죠. 전혀 일을 안 챙기는 거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 줄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들 활동하세요. 그래야 이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실무자끼리 대화하다 보면은 뭐 그 사람들 뭐 힘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네.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1억이라도 우리가 굉장히 촘촘히 아껴서 써야 되는 사업 세비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의원님들 중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 소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께서는 강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공재영입니다. 그 소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평소 그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숙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과 이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2년 1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그 46쪽에 보시면 유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 좀 빨리 해주시기를 제가 또 민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팽성 두정리 일원 하수관로 거기도 조금 빨리 정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신대 14, 15통 도시관리 계획 변경 거기 취약한 지역도 조금 신경 쓰셔서 하루속히 그 공사를 좀 하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가 조속히 처리해서 시민께 불편함이 없도록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 설명서 15페이지 보시면 월곡 배수지 건설 공사를 이제 2단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 기간이 금년 말에 끝나는 겁니까? 네, 올해 12월까지 완료가 되고요. 네. 구조물 공사 및 배수지 공사는 올해 6월까지 전에 완료를 해가지고 물 공급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월곡 배수지에서 총 수용할 수 있는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물로? 저 소사벌지구 전체하고요. 예. 저 배미 지구 이런데 신도시는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비전 배수지에서 하고 있는 건 구도심하고 횡성 지역만 커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월곡 배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다 하고 고덕 신도시는 별도로 또 있는 거죠. 고덕 배수지는 고덕 배수지가 별도로 운영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있으시고 브레인시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브레인시티 산다는 지금 배수지를 건설하고 있고요. 어, 지금 공사 착공해서 지금 진도율은 조금 낮은데 올해부터 많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물 공급에 정말 철저히 기하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 시간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해야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철도 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철도 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장 박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과 그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동 철도계획팀장입니다. 공혜성 평택역 주변 정비 추진팀장입니다.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송탄역 북측 원도심 지역 주민의 역 접근성 향상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제공을 위하여 송탄역 북측 출입구가 추가 신설을 위한 기술적 검토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도 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항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이제 추진하시기로 하셨던 평택역 광장 아케이트 상가 정비를 금년 뭐 3월 정도면 다 일단 철거가 되나요? 보상이 다 되나요? 지금 다음 주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돼서요. 그 재결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보상 그 결과 가지고 보상 협의를 하고 3월 중에는 공탁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철거업체는 미리 선정을 해놔서 지금 기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원만하게 다 합의가 다 됐습니까? 합의가 안 된 데도 있죠. 지금 당초 보상액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낮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 재결을 한 번 더 받아봤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전체는 다 몰라도 대부분은 좀 많이 수용을 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상하고 철거하는 데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쉽지 않은 정비 사업인데 그래도 그 건물주 뭐 또 세입자들하고 뭐 협상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역전 그 광장들을 그 지금 각 역에 있는 그 보도블록까지도 지금 이 사업 정비단에서 다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가 1월 13일자로 조직 개편이 돼서요. 예. 그 철도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사업단 명칭도 철도 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으로 바뀌었고요. 그 역광장에 대한 유지 관리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비 그 예산을 범위가 사실은 이제 평택역 정비 때문에 사실 처음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범위가 5개 역으로 지금 넓어졌어요. 그렇죠? 좀 그 작년부터 이제 작년 그 이전부터 철도 그 전담 부서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돼서
철도 업무하고 이제 평택역 주변 정비단을 합쳐서 일단 저희 정비단을 만들었고요. 그 철도 업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부서 신설이 됐습니다. 이 5개 소를 유지 관리하는데 2천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최소한 그 예산을 요구를 드렸고요. 더 필요하다면은 다음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혁입니다. 우리 단장님 작년부터 저랑 그 평택역 주변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택역 주변 정리가 되면 평택역은 좀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터미널이 있어서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평택역이 좀 깨끗해지면 그 역전에 저기 터미널을 좀 역전하고 가까우니까 좀 정비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저도 옆에 사는데 30몇 년을 지켜봐도 그 터미널은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 시골 같은 데도 가봐도 인구 56만이 다 되는 평택역 터미널 같은 터미널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그 주위에 땅들도 조금 이렇게 오래된 건물도 있고 이게 땅도 넓으니까 평택역 주변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터미널도 그 복합으로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뭐 담당 부서는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 지금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네, 저희가 평택역 주변 정비를 하면서 이제 4개권역으로 네. 그 구상을 했었고 터미널 그 이전이나 복합화도 그 저희 사업 범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이 2019년도에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네. 지금 바뀐 소유자도 처음에 이제 그 터미널을 복합화하거나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의사가 있었는데 저희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평택역이 수익 구조가 안 나오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자기들이 다른 사업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화는 했었는데 좀 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거기 저도 그 부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임대료를 월 1,000만 원씩 내고 계시죠? 그 내용까지는 저희 그 그렇게 알고 대중교통과 있거든요. 의원이죠.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평택역 주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터미널까지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셔서 평택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또 평택역에 가까운 터미널하고 역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평택 시민들은 다 역전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공간을 좀 쾌적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업자하고 저희 담당 부서인 그 대중교통과하고 계속 그 협의를 네네. 해서 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터미널 이전을 하면 그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전비까지 달라고 저는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전비 주고 뭐 하느니 어차피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거기 주변 건물들이 오래됐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매입을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오산처럼 복합으로 올리면 이전 안 해도 충분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하셔서 그 터미널에 좀 발전을 좀 개발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계속 네, 협의를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시간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 출장 소장 최중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김동숙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탄 출장소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68쪽에 보면은 그 총사 승강기 지금 이거 설계 지금 승강기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중앙동 사무소는 승강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 갖고요. 예. 요번에 중앙, 이제 아니 가만있어 봐. 중앙동 사무소가 어떻게 그냥 저기 새로 짓지 않아요, 그거? 아직 계획 없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예, 아직은 안 되겠구나. 예. 이제 2층인데 승강기를 설치를 해? 2층이 있고 이제 3층까지 있는데 3층은 이제 옥상이고요. 예. 근데 이제 뭐 2층에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뭐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편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니 그래서 그리고 네. 거기 2층으로 했을 때 그 저기 휠체어나 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2층까지 못 올라가게끔 돼 있죠. 그 설치돼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는 거지. 그건 그 그렇습니다. 장애인법에도 어긋나는 건데 그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번 요청드렸습니다. 이거 뭐 설계 용역까지 해야 돼요. 그거 뭐 업체 불러다가 이거 시키면 되는 건데 지들이 알아서 잘 달아놓는데 이거 뭐 설계까지 해요 이거. 정식으로 또 이제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올해 예산에 하시면서 뭐 특별하신 것도 뭐가 어려우신 것도 뭐 있어요? 송탄 출장소? 뭐 예산이 많이 좀 반영이 꼭 됐어야 되는 건데 뭐 좀 미흡한 게 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 일단 뭐 이제 본예산 당초 본예산에 이제 뭐 예산 세웠고요.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뭐 부족했던 부분들 뭐 이제 장기 계속 사업이라든가 이제 계속 사업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들 약간 미비한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제 요청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범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한승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숙 위원장님과 이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그 우리가 어쨌든 안중체육관 이번에 이제 건립을 했잖아요. 네. 이제 인수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지금 기본 저 인력하고 기본 물품하고 기본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인력도 준비됐어요? 예. 예. 그래서 좀 해가지고 지금 역도 대회 때문에 이제 거기 준비위원회도 와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저 주민들도 또 이제 어쨌든 거기 좀 썼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거기 아마 저기도 그렇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많이 민원 들어오죠. 좀 썼으면 좋겠다고. 아직 그런 민원은 없고요. 아직 없어요. 나한테만 들어오나 본데 그럼. 그래서 지금 저기 체육진흥과하고 협의 중이고요. 예.
그 임기제 공무원을 지금 채용을 2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발령을 받으면은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요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뭐 그래갖고 저기도 제대로 좀 준비하고 역도 대회도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뭐 꼭 안에 쓸 일은 없잖아요. 저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좀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다들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러는데 그거 벌써 지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좀 뭐 개방 안 하냐고들 민원들이 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아무튼 예,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그 예. 부분까지도 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도 대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애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는 게 14페이지요. 지금 이제 오성면 그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어차피 이 업무는 또 출장소 업무가 아니라 푸른도시 사업소 업무인가요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준공 단계에 있고요. 예.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은 그 이제 청사 준공하고 관련해서 구청사 부지 내에 이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그 사업비 36,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기존 그 중대본부 그 저기 썼던 그 주민자치센터 2층 공간의 그 리모델링 사업비 6,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 아마 지금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삭감이 돼서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고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 사업 빨리 마무리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준공이 돼서 이사를 가야 이것도 철거될 거 아니에요? 어디 그 청사요? 그 구청사가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신청사 짓는 거 관련해서 그 앞에 구청사 자리를 예. 거기 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부시고. 예. 저기는 지금 이제 이장님들 회의하고 그러는 그 저기 말고 예, 거기 말고 지금 이제 저기 본 건물 얘기하시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까지 저기 해서 주차장 그거인데 그럼 어쨌든 지금 이제 언제쯤에 완공이 될까요, 이게? 어디 지금 신청사 예, 그래야 이사를 가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뭐 금년 상반기 내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예. 아마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는 예,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해서 잘 청사가 좀 건립이 되고 또 이사하고 해서 주차 이렇게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해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종환 부위원장님 앉아 계신 의석에서 상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에게 총 3건에 대하여 총 1억 3,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에게는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안 건은 집행부의 원안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의원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또 미래를 주도할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염두에 두면서 집행부 사업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주의 깊게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